신경 감각기계 노인성 질환 기출 오답 바로잡기입니다. 노화에 따른 신경계 특성, 단기 기억은 유지된다. 예, 신경계죠. 예, 정신 문제인데요. 단기 기억은 노화에 따라서 감퇴한다. 장기 기억은 감퇴한다. 예, 장기 기억은 거꾸로 유지된다. 감각이 민감해진다. 감각이 둔화된다. 정서 조절이 안정해진다. 정서 조절이 불안정해진다. 균형을 유지하는 능력이 증가한다. 균형을 유지하는 능력이 감소한다. 노화에 따른 시각의 특성, 눈물의 양이 증가한다. 눈물의 양이 감소한다. 각막 반사가 증가한다. 저하된다. 눈부심이 감소한다. 증가한다. 빛 쓰능이 쉬워진다. 빛 쓰능의 어려움을 겪는다. 색 식별이 증가한다. 황화 현상으로 보라색, 남색, 파란색의 구분의 어려움을 느낀다. 핵심 쪽집게 문제. 첫 번째, 감각기계에 대한 노인성 질환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첫 번째, 녹내장은 안압변성 상승으로 시신경이 손상되어 시력이 점차적으로 약해지며 안구 통증이 있는 질환이다. 두 번째, 백내장은 검은 눈동자에 하얀 백태가 껴서 뿌옇게 보이거나 잘 안 보이게 되는 질환이다. 세 번째, 노인성 난청은 연령 증가에 따른 고막, 뇌의 퇴행성 변화로 청력이 감소되는 질환이다. 네 번째, 수정체가 혼탁하여 빛이 들어가지 못할 때 나타나는 증상은 밝은 불빛에서 눈부심이다. 다섯 번째, 백내장은 색깔 변화 인식 장애가 있으며 녹내장은 통증이 없다. 네, 정답은 다섯 번째입니다. 네, 백내장은 색깔 변화와 인식 장애가 없으며 녹내장은 통증이 없다. 네, 그게 틀린 정답. 뇌 분비계 노인성 질환이 되겠습니다. 네, 기출 오답 바로잡기가 되겠습니다. 당뇨병 대상자를 돕는 방법. 공복에 운동을 하게 한다. 가능하면 공복 상태에서 운동한다. 예, 공복 시 운동을 하거나 장기간 등산 시에는 저혈당에 대비해야 합니다. 인슐린은 경구로 투약한다. 입으로 복용하면 이 장관이 파괴되어 반드시 주사로 주입해야 합니다. 콜레스테롤 시기를 제공한다. 지방이 많은 육류를 섭취한다. 찐감자, 수박을 자주 섭취한다. 예, 여기는 이제 고콜레스테롤 시기가 아니라 저콜레스테롤 시기를 기본으로 제공해야 합니다. 소금의 양을 점차 늘려 방찬을 제공한다. 예, 반찬은 싱겁게 골고루 섭취한다. 땀복을 입어 운동 효과를 최대한 올린다. 땀을 흡수하는 옷을 입어야 하는 게 좋습니다. 운동은 일주일에 한 번 땀을 흘린다. 하루에 최소 30분, 일주일에 5회 이상 운동하는 게 좋습니다. 네, 운동은 일주일에 한 번 땀을 충분히 흘린다. 네, 아까 말씀했잖아요. 네. 하루에 최소 30분, 네. 일주일에 5회 이상 운동한다. 그게 정답이군요. 예. 네. 운동 직후 음식물 섭취를 금지한다. 예, 식후 30분, 1시간경에 혈당이 오르기 시작하니까요. 음식물 섭취를 직후 음식물을 섭취하면 안 됩니다. 네. 운동 직후 음식물 섭취를 금지한다. 식사량을 늘린다. 균형 잡힌 식단을 제공하는 게 좋습니다. 설탕, 꿀 등을 함유한 식품을 섭취한다. 단 음식과 술의 섭취를 제한해야 합니다. 핵심 쪽집게 문제 들어갑니다. 당뇨병 질환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인슐린을 맞고 있는 당뇨병 대상자에게 나타나는 저혈당 증상은 식은땀이다. 두 번째, 혈당이 300ml 이상인 경우에는 혈당 조절 후 운동을 시작한다. 세 번째, 인슐린은 경구로 투약한다. 네 번째, 발의 상처 유무를 기주 있게 관찰한다. 다섯 번째, 식이요법으로 흰밥보다는 잡곡밥을 섭취한다. 네, 다 맞는 문장이죠. 그 중에 틀린 문장은 인슐린은 경구로 투약이 아니라 주사로 주입한다. 네, 이거군요. 되겠습니다. 심리 정신계 노인성 질환이 되겠습니다. 기출 오답 바로 잡기가 되겠습니다. 노인 우울증의 증상. 매사가 즐겁다. 매사에 관심이 없고 즐거움이 없습니다. 매사에 의욕이 충만하고 기분이 좋다. 우울하고 기분이 아주 잦죠. 슬픈 기분이 잦습니다. 규칙적인 수면을 취한다. 불면 혹은 또는 과도한 수면이 나타납니다. 자살에 대한 생각을 하지 않는다.
자살에 대한 반복적인 생각 혹은 시도를 하게 됩니다. 항상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다. 죄의식과 절망감, 부정적인 사고를 갖게 됩니다. 가족과 함께 생활한다. 혼자 생활할 때가 많죠. 여가 활동을 하고 있다. 매사에 관심이 없고 즐거운 것이 없습니다. 점진적으로 발병한다. 우울증은 급격히 발생합니다. 일관된 인지기능 저하가 나타난다. 우울증은 인지기능 저하 정도의 편차가 심합니다. 기억력 장애는 없다. 기억력 장애를 호소합니다. 이전에 정신과 병력이 없다. 이전에 정신과 병력이 있습니다. 선망의 증상, 만성질환이다. 선망은 급성질환입니다. 서서히 시작된다. 갑자기 나타납니다. 단독으로만 발생한다. 단독으로 발생하기도 하고 치매와 동반한 데에서 나타나기도 합니다. 신체 생리적 변화는 적다. 신체 생적 변화가 굉장히 심합니다. 선망 대상자 비약물적 치료 방법. 대상자의 물건을 다른 곳으로 치운다. 항상 선망 대상자인 경우는 대상자의 물건을 가까이 두는 게 좋습니다. 낮에는 창문을 커튼으로 가려준다. 커튼을 열어서 시간을 알게 하는 게 좋습니다. 밤에는 조명을 어둡게 한다. 밤이 되면 불을 끈다. 밤에는 창문을 닫고 커튼을 치고 불을 켜두는 게 좋습니다. 대체로 회복이 불가능하다. 대체로 선망은 회복이 됩니다. 수분 섭취를 억제한다. 충분한 식사와 수분 섭취를 하도록 하고 전해질이 불균형을 예방합니다. 핵심 쪽집게 문제로 들어갑니다. 첫 번째, 노인 우울증 증상으로 옳지 않은 것은 첫 번째, 최근에 갑상선 절제 수술을 받았다. 두 번째, 항상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다. 세 번째, 모른다고 대답하는 경우가 많다. 네 번째, 말수가 줄어들고 자살 시도를 한다. 다섯 번째, 갑자기 말수가 줄어든다.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항상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는 게 아니라 죄의식과 절망감, 부정적인 사고를 갖게 되는 것이 우울증 증상입니다. 네, 두 번째, 선망 대상자에 대한 증상과 대처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첫 번째, 선망의 증상은 호전과 악화가 반복된다. 두 번째, 선망의 대상자가 초조해야 하는 때는 단호하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한다. 세 번째, 선망의 치료 및 예방법으로 먼저 원인을 규명하도록 한다. 네 번째, 선망 치료를 위한 비약물요법 등 개인의 정체성을 유지하는 방법으로 가족이 자주 방문하도록 한다. 다섯 번째, 선망이 있는 대상자가 늦은 밤에 큰 소리를 지르며 난정을 피울 때는 흥분이 가라앉을 때까지 그냥 둔다. 야간의 혼돈 방지를 위해서 밤에는 창문을 닫고 커튼을 치고 불을 켜두거나 방을 밖에 하고 따뜻하게 해주면 진정이 됩니다. 자,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입사 치매 25 뇌졸중 파킨슨 질환 함께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출 오답 문제. 파킨슨 질환 균형 감각이 증가한다. 이 파킨슨 질환이 먼저 나왔죠. 치매는 제 3장에서 나중에 또 다뤄지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제 기출 오답이나 핵심 조직계 문제가 없고요. 교과서 편집이 다시 바뀌면서 뒤로 치매 쪽으로 넘어갔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파킨슨 질환인데요. 균형 감각이 증가하는 게 아니라 균형 감각이 소실된다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고든 자세를 보인다. 파킨슨은 구분 자세를 보이죠. 이렇게 구분 자세로. 몸 동작이 빨라진다. 굉장히 동작이 느려집니다. 반신마비가 온다. 자세 반사의 소실로 자주 넘어집니다. 그렇군요. 네, 핵심 쪽집게 문제입니다. 네, 첫 번째, 뇌에 혈액을 공급하는 혈관이 막히거나 터졌을 때 나타나는 증상으로 옳지 않은 것은 첫 번째, 언어장애와 연화곤란. 두 번째, 시력장애. 세 번째, 팔다리 감각장애. 네 번째, 마른 기침과 객담. 다섯 번째, 몸의 균형 감각 저하, 운동실조증. 이 문제는 뇌졸중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중풍이라고 그러죠. 뇌에 혈액을 공급하는 혈관이 막히거나 터졌을 때 나타나는 뇌졸중 증상으로 옳지 않는 것은 이렇게 물었어요. 정답은 4번 마른 기침과 객담, 이게 정답이 되겠습니다. 뇌졸중 증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첫 번째, 운동실조증, 술 취한 사람처럼 비틀거리고 한쪽으로 자꾸 쓰러지려 함. 두 번째, 어지럼증, 마치 술 취한 사람처럼 어눌한 발음으로 말을 함. 세 번째, 의식장애, 뇌관 부위에 뇌졸중이 발생하실 때 나타남. 네 번째, 삼킴장애, 음식이나 물을 삼키기 힘든 연화곤란이 나타남. 다섯 번째, 시력장애, 복시현상이 나타남. 한 개의 물체를 보는데 두 개로 보임.
예. 이거는 이제 정답은 이제 2번이 되겠어요. 어지럼증인데요. 어지럼증은 몸의 균형 감각이 저하되는 거고요. 술 취한 사람처럼 어로나 발음하는 것은 언어장애에 해당되는 겁니다. 네.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신경계 질환은 도파민을 만들어내는 신경세포가 파괴돼 발생한다. 자세 반사의 소실로 자주 넘어지고 균형 감각이 소실된다. 동작이 느려지고 근육, 경직 및 안정 시 떨림이 나타난다. 첫 번째 치매, 두 번째 퇴행성 관절염, 세 번째 진전, 네 번째 파킨슨병, 다섯 번째 뇌졸중. 네, 이 문제는 파킨슨병에 해당됩니다. 그렇군요. 네. 다음은 이제 영양 운동 관리, 기출 오답 바로 잡기 들어갑니다. 네, 노인의 영양 관리, 수분 섭취를 줄인다. 예, 노인의 영양 관리에서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도록 해야 합니다. 동물성 단백질 위주로 섭취한다. 식물성 위주로 단백질을 섭취하는 게 좋죠. 염분 섭취를 권장한다. 염분을 최소화한다. 충분한 영양소 섭취를 위해 1일 4식을 원칙으로 한다. 하루 3끼 규칙적으로 식사를 하는 게 좋습니다. 유제품 섭취를 금한다. 콩이나 유제품을 매일 섭취한다. 섬유질 섭취를 제한한다. 물과 섬유소가 풍부한 야채나 과일을 섭취하여 변비를 예방해야 합니다. 동물성 단백질 섭취를 제한한다. 1일 단백질 섭취량의 3분의 1 내지는 4분의 1은 동물성 단백질로 섭취하는 게 좋습니다. 다음은 이제 소금 절치를 섭취를 줄이는 방법. 김치를 많이 먹는다. 소금이 많이 섭취할 수 있으니까 주의해야 합니다. 간을 점차적으로 진하게 한다. 음식은 뜨거울 때 바로 간을 한다. 음식이 뜨거울 때 간을 맞추지 않은 게 좋습니다. 다른 맛이나 향이 나는 양념과 채소를 쓰지 않는다. 양념과 채소를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고혈압 치료를 위해 고열량 식사를 한다. 저열량 식사를 해야 합니다. 단백질 섭취를 위해 과일, 버섯, 해조류를 먹는다. 무기질이나 비타민 섭취를 위해서 과일, 버섯, 해조류를 먹는다. 콜레스테롤을 제한하기 위해 유제품과 콩을 제거한다. 유제품과 콩을 제공합니다. 염분을 줄이기 위해 소금을 빼고 간장, 된장을 충분히 넣는다. 간장, 된장 등은 평소에 3분의 2만 사용한다. 그렇군요. 네. 다음은 노인 운동이 되겠습니다. 현재 질환이나 투약 상황과 상관없이 무조건 운동하는 것이 좋다. 네, 운동의 금기 질환 또는 투약 상황을 확인한 다음에 운동하는 게 좋습니다. 땀복을 입고 운동한다. 땀을 잘 흡수하는 옷을 입고 운동하는 게 좋습니다. 준비 운동 없이 바로 본 운동으로 들어가고 적어도 2, 3분 정도 준비 운동을 실시한다. 적어도 10분 이상 준비 운동을 하고 그래야만이 근육 손상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휴식 시간 없이 끝까지 운동한다. 운동 효과를 높이기 위해 운동 중간에 휴식은 생략한다. 운동 중간중간에 충분히 휴식을 해야 합니다. 강도가 높은 운동으로 폐활량을 늘린다. 저강도 운동으로 시작해서 고강도 운동으로 하는 게 좋습니다. 빠른 동작의 운동으로 관절이 굳는 것을 예방한다. 빠르게 방향을 바꿔야 하는 운동이나 동작은 금하는 게 좋습니다. 이른 아침이나 밤 시간대에 운동한다. 예, 이른 아침이나 밤 시간 피하고요. 낮 시간대를 이용하는 게 좋습니다. 고강도로 시작하여 저강도 운동으로 마무리한다. 거꾸로 돼 있죠? 낮은 수준으로 운동을 시작해서 상태를 보면서 점차 강도를 올리는 게 좋습니다. 저강도로 시작해서 고강도로. 핵심 쪽집게 문제에 들어갑니다. 노인의 건강 증진을 위한 영양관리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첫 번째, 국찌개 등의 국물 섭취를 줄인다. 두 번째, 칼슘 섭취를 위해 비타민 D를 섭취한다. 세 번째, 음식은 뜨거울 때 바로 가열한다. 네 번째, 동물성 지방 섭취를 자제한다. 다섯 번째, 콩이나 유제품을 매일 섭취한다. 그렇잖아요. 3번인데요. 음식을 뜨겁게 가열하게 되면 짜진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음식은 뜨거울 때 가열하면 안 됩니다. 노인이 운동을 꺼리게 되는 원인으로 옳지 않은 것은 첫 번째, 폐활량 감소, 두 번째, 낙성에 대한 두려움 증가, 세 번째, 근육 수축력 증가, 네 번째, 우울, 외로움, 다섯 번째, 관절, 과동 범위의 감소 균형 및 조정 능력 저하. 이 지문 하나하나를 잘 생각해야 돼요. 항상 바꿀 수 있으니까요. 어떤 경우는 폐활량을 감소를 갖다가 증가, 틀린 문장이 되겠죠. 그다음 낙상에 대한 두려움이 없다, 증가된다, 이게 맞는 문장이고, 근육 수축력이 감소해요. 이걸 증가로 돼 있어요. 답은 3번이죠. 증가 감소. 그다음에 이제 5번에 보면 관절의 가동 범위가 증가하고 균형 및 조절 능력이 증가한다. 이게 틀린 문장을 이렇게 바꿔서 내는 경우가 많아요. 한 문장 한 문장을 잘 이해하시고 넘어가야 됩니다.
다음 세 번째, 노인 대상자의 운동 관리 방법을 옳지 않은 것은 첫 번째, 마무리 운동은 심박동수가 안정될 때까지 한다. 두 번째, 저강도로 시작하여 고강도 운동으로 마무리한다. 세 번째, 개인의 능력에 맞는 운동 프로그램을 실시한다. 네 번째, 준비 운동은 적어도 2, 3분 정도 실시한다. 다섯 번째, 운동 효과를 높이기 위해 운동 중간에 휴식한다. 예, 아까 우리 기출 오답 바로잡기에서 준비 운동은 10분. 맞죠? 네. 대단하시네. 기억. 아니요, 제가 지금 2, 3분 정도 이게 네, 좀 걸정. 네. 적어도 10분 이상 준비 운동을 해야만이 근육 손상을 방지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0분 이상이라고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면, 성생활, 약물 사용에 관해서 진행하겠습니다. 기출, 오답 바로잡기 문제 들어갑니다. 수면 돕기 방법. 따뜻한 홍차나 녹차를 제공한다. 저녁 식사 후 따뜻한 커피를 제공한다. 잠자기 전에 술을 마신다. 오후에 녹차, 홍차를 권한다. 예, 커피나 녹차, 홍차, 그다음 술 등은 오후에 금한다. 그렇군요. 네. 잠들기 전 공복감이 있을 때는 음식을 많이 권한다. 예, 저녁에 과식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실내 온도를 서늘하게 유지한다. 실내 온도는 침실 온도를 적절하게 유지합니다. 조용히 혼자 있게 한다. 조용히 지켜본다. 그렇군요. 네. 잠들기 전까지 텔레비전을 본다. 텔레비전을 시청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수면제를 복용한다. 수면제나 진정제를 장기 복용하지 않습니다. 낮에 잠을 많이 주무시도록 돕는다. 낮잠을 자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잠들기 전 격한 운동을 권한다. 잠들기 전에는 운동을 권하면 안 됩니다. 취침 전 집중할 수 있는 일을 시킨다. 취침 전에는 집중이 필요한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군요. 약물 중독, 위험 요인을 증가시키는 원인. 약물에 의존하지 않고 질병을 치유하려는 성향이 강해진다. 약물에 의존해서 질병을 치유하려는 성향이 강해진다. 위산 분비가 증가하여 약물의 흡수가 빠르다. 이산화의 분비가 감소하여, 증가가 아니라 감소하여 약물의 흡수가 빠른 게 아니라 느려진다. 급성질환이 많아 다양한 약물을 요구한다. 만성질환이에요. 급성질환이 아니라 만성질환으로 많은 약물을 사용한다. 인지 능력의 상승으로 약물 중독의 위험이 증가한다. 인지 능력 저하로 약물 중독 위험이 증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보니까 인지 능력 상승, 인지 능력 저하, 약물에 의존하지 않고 약물에 의존해서 이게 좀 참 그렇죠. 정말 헷갈리는군요. 그래서 잘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넘어가야 됩니다. 다음은 이제 약물 복용을 위한 약물 관리 방법. 증상이 좋아지면 복용하던 약을 중단한다. 개인적으로 판단하는 건 절대 안 됩니다. 항상 의사의 처방. 이런 문제 나오면 약이 관련된 모든 문제는 다 의사의 처방 따라야 합니다. 술을 마신 상태에서도 혈압약은 꼭 챙겨 먹는다. 술을 먹었어도 약은 꼭 챙겨 먹는다. 약과 술은 함께 먹으면 효과가 떨어지거나 부작용이 있으니까 약 복용을 자제하라고 참아보라고 한다. 약 복용 시간을 지켜서 복용하도록 해야죠. 네. 한 번에 많은 양을 사두고 복용하게 한다. 증상에 따라 약 복용량을 조절하여 복용하게 한다. 효과가 없을 때는 정해진 양보다 많이 먹는다. 근데 지금 뭐 이거는 사실 문헌자를 이렇게 바꾸잖아요. 네. 한 번에 많은 양을 두고 복용한다 이런. 저도 약을 많이 먹기 때문에 효과가 없을 때는 정해진 양보다 많이 먹는다 이렇게. 그리고 좀 틀린 문장으로 이렇게 나오잖아요. 천천히 읽어야 될 것 같아요. 천천히 읽으면 답이 보여요. 정해진 양보다 적게 복용하거나 많이 복용해서는 안 된다. 그죠? 증상이 비슷한 다른 대상제 약을 복용하게 한다. 남의 약을 먹는 사람도 있습니까? 안 되죠. 다른 사람에게 처방된 약은 절대로 복용하면 안 됩니다. 삼키기 힘든 가루약은 국물에 타서 먹는다. 이게 삼키기 힘든 가루약은 숟가락. 항상 가루약은 숟가락이에요. 숟가락을 사용해서 물에 녹여요. 물에 녹인 후 투약한다. 비처방약은 의사 상의 없이 먹어도 된다. 의사와 무조건 약사와 충분히 상의한 후 복용해야 합니다. 다음 핵심 쪽집게 문제가 되겠습니다. 대상자가 밤에 잠을 못 잘 때 돕기 방법을 옳지 않은 것은 첫 번째, 공복감으로 잠이 안 오는 경우 식사를 제공한다. 두 번째, 아침 기상 시간을 일정하게 돕는다. 세 번째, 창문과 커튼을 닫아둔다. 네 번째, 규칙적으로 적절한 양의 운동을 한다. 다섯 번째, 따뜻한 우유를 마신다. 답은 1번이죠. 공복감에 잠이 올 때 특히 저녁에는 식사를 제공하지만 안 됩니다. 과식하면 안 되고요. 네, 두 번째는 노인의 성기능을 감소시키는 요인과 관계없는 대상자는
첫 번째 이뇨제를 복용하는 대상자, 두 번째 고혈압약을 복용 중인 대상자, 세 번째 관절염을 치료 중인 대상자, 네 번째 전립선 절제술을 받은 대상자, 다섯 번째 당뇨병이 있는 대상자. 성기능 감소의 요인에 관계없는 것은 전립선 절제술입니다. 전립선 절제술 아시죠? 오줌, 남자들 소변 볼 때, 남자들만 생기는 병인데요. 소변 볼 때 소변발이 약하거나 소름이 지리거나 이제 그런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는 성기능과의 관계는 없습니다. 노인의 올바른 약물 복용을 위한 약물 관리 방법을 옳지 않은 것은 첫 번째, 증상이 좋아지면 복용하던 약을 중단한다. 두 번째, 정해진 양보다 적게 복용하거나 많이 복용해서는 안 된다. 세 번째, 약 처방을 받을 때는 먹고 있는 약을 보여주고 처방받는다. 네 번째, 비처방약이라도 의사와 상담 후 복용하게 한다. 네 번째, 본제 복용하는 약물의 정보를 가지고 다닌다. 네, 이 질문은 이제 중요한 질문이죠. 꼭 시험 문제는 잘 나오는 겁니다. 증상이 좋아지면 복용하던 약을 중단하면 안 됩니다. 증상이 좋아졌다고 해서 복용하던 약을 의사의 처방 없이 중단하면 안 됩니다가 답이 되겠습니다. 금연과 음주, 예방접종, 계절별 생활 안전 되겠습니다. 기출 오답 바로잡기 밑에 들어갑니다. 여름 폭염 시 대처해야 할 안전조치사항. 꽉 끼는 옷을 입는다. 외출할 때는 헐렁한 옷차림으로 외출하기 좋아요. 야외 활동을 권장한다. 야외 활동은 여름철에는 자제하는 게 좋습니다. 두통이 있을 때는 가볍게 운동을 한다. 시원한 장소에서 쉬는 게 좋습니다. 비닐하우스 안에서 작업을 한다. 큰일 나죠. 난리 나죠. 비닐하우스 작업을 삼간다. 네. 외출할 때는 챙이 좁은 모자를 쓴다. 넓은 모자를 쓰는 게 좋습니다. 네, 엄청나게 큰 거요. 네. 식사를 많이 한다. 식사는 포식하지 말고 가볍게 한다. 물은 평소보다 적게 마시도록 여름이잖아요. 물을 자주 마시는 게 좋습니다. 겨울철 노인의 뇌졸중과 골절 예방을 위한 안전수칙. 실내 운동을 삼가고 실외 운동으로 바꾼다. 가급적 실내 운동을 실시한다. 옷을 아주 두껍게 입고 손을 주머니에 넣고 걷는다. 다칩니다. 둔한 옷은 좀 피하고 손을 주머니에서 빼고 걸어야 됩니다. 아이들도 그렇게 걸어야죠. 예예. 움직임이 둔하므로 옷을 얇게 입는다. 가볍고 따뜻한 옷을 입는다. 운동 시간은 낮보다 새벽 시간을 이용한다. 겨울철이지 않습니까? 운동은 낮 시간에 하는 게 좋습니다. 추운 날씨에는 야외 운동의 강도를 높인다. 실내 운동을 실시하고 강도는 낮게 한다. 저녁에는 준비 운동을 하지 않는다. 운동 시 준비 운동과 마무리 운동은 생략한다. 운동 시 마무리 운동은 생략한다. 운동 시 준비 운동과 마무리 운동을 충분히 한다. 몸을 단련하기 위해 장갑이나 방한복은 착용하지 않는다. 장갑, 방한복 꼭 착용해야 합니다. 술을 마신 다음 날 아침에도 변함없이 운동을 한다. 술을 마신 다음 날에는 운동을 삼가하고 좀 쉬는 게 낫습니다. 네, 핵심 쪽집게 문제. 노인 대상자에게 권장되는 예방접종에 대한 옳은 것은 1. 첫 번째, 폐렴기군 매년 1회, 두 번째, 인플루엔자 매년 2회, 파상풍, 세 번째, 파상풍 5년마다 1회, 네 번째, 대상포진 매년 1회, 다섯 번째, 결핵 10년마다 1회. 네, 이 노인 대상자에게 권장되는 예방접종 이 시험 문제는 매해 시험 때마다 꼭 한 문제씩 출제됩니다. 다들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지금 파상풍, 그다음에 디프테리아, 백일에는 10년마다 파상풍과 디프테리아를 추가 접종해야 됩니다. 지금 현재 문제 3번 파상풍은 5년마다 1회인데 이게 틀린 문장이죠. 10년마다 1회 이게 정답이 되겠고요. 그래서 틀린 문장이고, 그 다음에 인플루엔자는 감기죠. 독감은 매년 1회입니다. 근데 이번에 보니까 인플루엔자 매년 2회로 돼 있죠. 틀린 문장이에요. 이걸 좀 바꿔주십시오. 매년 1회로 바꿔주십시오. 2번이 정답이 되겠죠. 그 다음에 1번은 폐렴근은 매년 1회나 매년이 아니라 그냥 1회입니다. 한 번만 맞으면 돼요. 1회 주의해야 됩니다. 매년 1회가 아니라 1회. 그 다음 대상포진도 매년 1회가 아니라 1회. 그죠? 결핵은 뭐 이렇게 예방접종 맞는 게 아닙니다. 결핵을 걸렸을 때 치유하는 거죠. 이렇게 수정 해주시기 바라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예방접종의 종류와 주기는 꼭 역대 기출문제에서 숱하게 많이 나온 문제입니다.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